2022학년도에 6월달 9일 모의고사입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먼저 1, 3번에 먼저 질문 볼게요. 자, 지금 학생이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자, 발표자인 본인을 소개했고, 자, 그 다음에 먼저 청중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졌죠. 자, 지금 여러분은 성적표를 확인할 때 무엇부터 보시나요? 그랬더니, 자, 먼저 대답을 듣고 나서, 자, 청중의 어떤 반응을 지금 확인한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받은 원점수를 모아 이 평균 점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본인이 이번에 시험을 잘 친 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다 어떤 거? 보통 원점수하고 평균 점수 요걸 지금 주로 이걸 가지고 지금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점수가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질문을 던졌고요. 자, 국어하고 지금 수학 성적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A반 학생들의 원점수와 평균 점수 65점. 자, 그리고 수학 마찬가지. 자, A반 학생들의 원점수와 그 다음에 평균 점수. 자, 그리고 각각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줬는데, 자, 특이한 거는 지금 국어 같은 경우 지금 최고 성적인 학생이 얼마? 70점밖에 안 나왔는데, 학생들이 고루 시험을 봤나 봐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65점이 나왔습니다. 자, 수학은 지금 100점짜리 학생도 있고, 자, 시험을 망친 학생은 지금 50점도 나왔네요. 자, 근데 평균 점수는 65점입니다. 동일하게. 자, 이 경우에 이거를 지금 같이 똑같은 자신의 실력을 이거 갖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 진단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자, 이 자료를 보면 A반의 국어와 수학 시험 평균 점수가 똑같이 65점입니다. 단순히 자,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 아까 이 학생들, 청중들이 했던 방식대로 원점수와 평균 점수만 비교한다면 각 과목에서 63점을 받은 학생은 평균 점수보다 어때요? 낮은 점수를 받아 시험을 못 쳤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왜? 자, 여기는 63점이라는 이 점수가 동일하게 본다면, 자, 여기도 63점이 있고, 자, 여기도 63점이 있는데, 자, 평균 점수보다 미만이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못 바꾸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하지만, 자, 수학의 평균 점수는 이 100점이라는 점수로 인해서, 자, 왜곡된 면이 있답니다. 왜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수학에서 63점을 받은 학생은 반에서 수학 점수를 두 번째로 잘 친 반 2등입니다. 맞나요? 자, 100점 다음으로 63점. 자, 100점 학생이 월등히 잘한 거고, 그 다음 학생이 지금 63점이고, 50점까지 있었단 말이죠. 자, 결국 이 100점이 아니었다면 평균 점수는 엄청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쵸? 자, 결국 이 100점이 이 수학의 평균 점수의 왜곡을 갖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수학에서 반 2등을 한 63점은 못 본 점수는 아니네요, 지금. 자, 집단 내 이러한 상대적 위치를 점수하는 것을 우리는 백분위라고 하는데, 백분위는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국어 시험의 백분위가 만약에 96점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상위 4%. 자, 결국 뭐야? 백분위는 평균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점수인데, 자, 자기가 백분위 96점이라면 자, 자기 아래로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96명이 있죠. 96%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위로는 몇 %밖에 없다는 얘기야? 4%밖에 없다는 뜻이나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학생은 지금 44%, 상위 4% 안에 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백분위에서는 원점수의 차이 정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성적표에서는 백분위와 더불어 표준점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아래 표준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네요. 원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가지고요. 자, 아까 오른쪽에 주어졌던 표준 편차. 자, 이걸로 지금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20 플러스 100. 이게 지금 표준 점수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조금 전에 그 100점인 수학이 63점인 학생인 경우, 자, 이때 같은 경우 원점수가 지금 63점이 되는 거고, 수학입니다. 자, 63점이고, 자, 평균 점수는 얼마죠? 자, 여기서 65점이 되고, 자, 표준 편차는 얼마였습니까?
18.2가 되나요? 자, 이렇게 18.2. 자,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를 해주시면 이 학생의 수학 표준 점수가 나오겠네요. 지금 63점인 학생이.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 원점수가 평균 점수 이상일 때, 평균 이상일 때 동일한 원점수를 받더라도 평균 점수가 낮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 무엇은 높아진다? 자, 표준 점수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 국어 만점의 표준 점수는 지금 몇 점이 나왔냐면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국어 자, 만점인 학생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이 학생은 125점의 표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수학의 만점 100점인 학생은 자, 표준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자, 140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뭐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수학이 그만큼 많이 어려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똑같은 100점인데 한 학생은 125점을 받았고 한 학생은 똑같은 100점 100점인데 국어인 경우는 125점밖에 안 되고요. 표준 점수가. 자, 수학이 표준 점수가 140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학의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원점수인데 왜 수학의 표준 점수가 더 높을까요? 자, 다시 대답을 듣고 자, 수학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거라고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원 점수만 보고 성적이 낮게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원점수와 평균 점수만 봐서는 안 되고 뭐까지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백분위 점수 또는 표준 점수까지를 계산해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성적표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성장을 위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성적표를 볼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1번에 보시면 자, 위 발표에 사용된 말하기 방식이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발표 처음부터 해가지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던졌죠. 자, 그리고 정중의 어떤 답을 또 반응을 지금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청중을 지금 어떻게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자, 학생이 제시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바로 그 왼쪽에 바로 있네요. 자, 기억에서 자, 이 다음 자료와 그다음 니은의 또 하나의 그 표준 자, 점수 내는 방법인데 자, 평균 점수가 특정 점수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억을 활용한다. 맞나요? 자, 100점이라는 이 수학 평균은 65점인데 100점인 학생 하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금 수학 과목이 평균 점수가 65점까지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왜곡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자, 먼저 학생 1은 자, 이 국어의 원점수가 낮았는데도 지난번 그 자기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난번 시험에서 자, 국어의 원점수가 낮았는데도 자, 표준 점수가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어서 좋았어. 자, 자기가 몰랐더니 표준 점수 계산하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학생 2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성적표에 활용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자, 그것까지 언급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자, 자기가 자료를 지금 검색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수능 시험 보고 대학 입시에서 이 표준 점수 같은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원점수 갖고는 정확하게 가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왜? 아까처럼 국어는 문제가 쉬웠고 수학은 좀 어려웠다면 자, 똑같이 원점수만 갖고 그 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 3입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관련 정보를 좀 살펴보겠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자, 선택지 3번에 보시면 학생 1과 학생 2는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자, 자기는 지금 학생 2 같은 경우 외려 자, 이 위에 아까 발표 내용 때문에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니까 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학생 2 입장에서도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어디 다른 곳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없을까? 이거에 대해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것도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답은 여기서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문인데요.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실시한 인터뷰 자료가 되겠고요. 자,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생의 초고입니다. 자, 지금 학생 1과 2 학생이 지금 누구를? 자, 박사를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어떤 보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글을 이 동아리 소식지에 싣기 위해 박사님을 찾아뵙다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자,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자, 먼저 학생들이 지금 질문을 던졌냐면 자, TV를 보다 보니까 TV 뉴스에서 지금 바다 사막화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바다 사막화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자,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바다 사막화란 바다 속에 녹아있는 탄산 칼슘이 석출이 되어 해저나 바위를 하얗게 뒤덮는 현상. 자, 이게 석출이란 단어를 썼네요, 지금. 자, 제가 왼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한자로 써놨는데요. 자, 석출. 자, 이건 보통 액체 상태였던 어떤 물질이 이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석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탄산칼슘 같은 경우가 물에 녹아있다가, 자, 일정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가 지금 고체 상태로 다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바다를 바다 밑에 해저 있죠? 이걸 하얗게 뒤덮는 현상.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다 산업화에 의한 속해 현상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탄산칼슘으로 뒤덮인 곳은 해조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요. 자, 이로 인해서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바다가 황폐화되기 때문에 바다 산업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해조류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 가지 어떤 바다 생물들, 해초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자, 왜? 칼슘이 지금 바닥에 깔려버리니까 얘들이 지금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학생 1이 다시 바다 사막화는 탄산칼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 봐도 될까요? 자, 박사님의 말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요약해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탄산칼슘이 왜 이렇게 많이 석출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이유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도시화나 연안 개발에 따른 해양 오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연안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콘크리트 원료의 약 63%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콘크리트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탄산칼슘이 증가하는 게 첫 번째 원인. 자, 두 번째는 자, 전문가는 이 지구 온난화도 또 하나의 지금 영향으로 좀 보고 있네요.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탄산칼슘의 섭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수온이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자, 그게 상황에서 어떻게 된대요? 이 탄산칼슘이 액체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녹아있다. 물에 녹아있다가 이게 결국 고체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들었고요. 자, 학생이가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지금 설명해 달라고 했고, 자,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죠? 자, 그랬더니 박사가 이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잘 용해가 되는데, 자, 이때 바닷물에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탄산칼슘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자, 외려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거꾸로 어떻게 된대요? 낮아지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 안에 지금 어떻게? 자, 이산화탄소 안에 이것이 잔뜩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자, 탄산칼슘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고체 상태를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자, 또 하나 학생 1이 그런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예방책이나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고요. 자, 박사는 자, 해조류는 바다 생태계의 1차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 다양한 해양 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대요. 자, 근데 바다가 사막화로 이렇게 되면 해조류가 사라지게 되고 또 해조류를 먹이로 삼거나 서식처로 삼는 해양 생물들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결국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자, 결국 먹이 사슬이 깨져버리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자, 또 밑에 박사는 자, 이것을 또 예방하기였거나 막기 위해서는 자, 바다숲을 좀 조성하고 있답니다. 자, 또한 국민들에게 해양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바다 식목일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생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박사, 자, 우리들이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자, 모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거나, 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자, 이런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고, 자, 이것을 하다면, 자, 모두 사막화된 바다를 되살리는 중요한 실천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나이서는 지금 학생이 초안을 잡아놨네요. 자, 최근 바다 사막화 현상의 확산으로 해양 생태계 위기가 심각하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바다 사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고,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이 탄산칼슘이 지금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킴으로써 지금 해조류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아까 박사님이 얘기했던 거 말고도, 자, 여기는 탄산칼슘이 섭출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더 들었네요. 자, 지구 온난화도 있고, 해양 오염, 해조류를 남획하거나, 자, 해조류를 이걸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바다에 있는 것을 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 채취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해조류를 먹고 사는 지금 해양 동물들이 급증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또 전문가들은 아까 얘기했던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을 들었죠. 자, 이것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자, 결국 바닷속에 녹아있는 탄산칼슘들이 자, 많이 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이 섭취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밑에 바다 사막화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심각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해양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바다 사막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책 중에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자, 바다숲 조성 사업.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5월 10일 이를 바다 식목일로 제정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초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갑니다. 가해 학생 일에 대한 이해도 적절치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 자, 전체적인 내용들의 어떤 인터뷰 목적을 처음부터 밝혔고요. 제가 이 번호로 지금 매겨놨을 겁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선택지 5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언급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 자, 수정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수정한 내용은 없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는 있지만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바꾸거나 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번호 이거 뭐 매겨놓은 건지 아시겠죠? 여기 4-3 하면 4-4번의 힌트 그 부분이니까 근거 이렇게 문제 답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에 갑니다. A, B에 대한 설명이 좀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A 부분에 보면 자, 여기 있네요. 자, 학생 2가 자기는 이 수온이 상승하면 탄산칼슘이 지금 더 섭취이 증가한다는 말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 추가적인 정보를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5번의 답.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좀 더 보충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 1이 세운 작문 계획입니다. 이 중에 나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 찾으는데, 자, 여기 나머지 부분은 다 하나씩 바다 사막화의 개념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바다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현황 같은 경우도 맨 아래 문단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식물 제정 취지와 함께 바다식목일 제정된 날, 구체적으로 이것도 언급이 됐고, 자, 하지만 이 바다의 탄산칼슘을 증가시키는 연안 개발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구체적으로 여기 언급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얘기,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 바다 사막화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그 중에 이 탄산칼슘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실태나 이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오답이 되어버렸습니다. 답 4번. 자, 넘깁니다. 자, 7번인데요. 자, 이번에는 조건문에 따라서 이 내용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고려해서, 자,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자, 첫 번째 조건은 바다 사막화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일단 강조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선택지 3번에 보시면 바다 사막화의 문제는 이게 해양 식물의 위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된다 그랬으니까 심각성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조건 됐고, 자,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자, 여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랬으니까 자,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7번 문제는 지금 조건문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답 3번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8, 10번은 지금 넘어갈 건데, 8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9번에 5번, 그 다음에 10번에 2번. 자, 그리고 11번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현대 문법 중에 그 된소리 대기 현상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우리 중세국어의 어떤 문법과 같이 연결을 시켜놨어요. 자, 먼저 우리말에는 다양한 유형의 된소리가 존재를 하는데, 자, 된소리 대기. 자, 우선 특정 우문 환경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받침, 자, 분홍색인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자, 파열음 예사 소리들이네요. 자, 이 뒤에 자, 노란색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과 같은 안울림 예사 소리가 오게 되면 이때 예외 없이다 뭐를 바뀐다? 자, 된소리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색깔로 구분해놨어요. 자, 이렇게 국밥인 경우에 자, 국이 기역에 받침이 있죠? 자, 이렇게 올 때 뒤에 비읍이 뭐로 바뀐다? 쌍비읍으로 바뀌는 것. 자,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된소리 대기 환경. 자, 길을 걷다도 마찬가지네요. 자, 분홍색 디귿 받침 뒤에 자, 디귿은 똑같은 디귿이 맞네요. 자, 이때 조심할 것은 앞에 있는 디귿과 뒤에 있는 디귿이 만났다는 뜻입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이 만난 거야, 지금. 자, 이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따로 변했습니다. 자, 이 된소리 대기 현상. 자, 그 다음에 음원 환경이 같더라도 된소리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 된소리가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자, 뭐냐? 자, 용언의 어간 받침. 자, 어간이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자, 우리가 동사의 기본형에서 또는 형용사 용언의 기본형에서 뭐를 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먹다 이런 단어가 있다면 어디까지가 자, 달을 제외한 이게 어간이 되는 거고요. 자, 예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쁘다. 달을 제외한 예쁘까지가 어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언의 어간 받침이 이 경우는 지금 니은 미음 받침이 와야 되는데 자, 먹다의 먹도 기억이니까 해당은 안 되네요. 예쁘는 받침이 없으니까 여기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뒤에 자, 노란색인 기역,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된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신발을 신고 할 때 자, 밑에 니은 자, 요걸 얘기하는 거네. 신다가 기본형이죠? 그럼 신까지가 뭐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어간이 될 것 같은데 자, 받침 어간 니은 맞나요? 맞죠? 자, 신이라는 여기에 니은 어간의 받침이 니은으로 끝났네요. 자, 그리고 다음 첫 소리 어미의 첫 소리가 기역 고가 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규정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 경우에 뭐로 발음이 된다? 이렇게 꼭 이렇게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습득물 신고의 경우는 우문 환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의 그 원칙이 뭐가 있었습니까? 용언, 어간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자, 용언이라는 건 어떤 걸 용언이라고 했어, 우리가? 자, 용언이란 자, 동사나 용형동, 동사 또는 형용사. 자, 이게 용언이니까 자, 신고라는 단어는 지금 명사입니다. 자, 여기서 습득물을 신고하다 이것은 지금 명사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지금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넘어갈게요. 한자어에서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두 번째 조건은 한자어라는 조건을 줬어요.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 자, 노란색 예사 소리들이 오게 되면 이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질 가로쳐놓고 한자 줬네요. 한자 맞네요, 그럼. 자, 그래서 분홍색 리을 받침 뒤에 뭐가 왔어요? 자, 지읒. 노란색 지읒이 왔죠? 자, 이 경우에 뒤에 있는 소리가 뭐로 바뀐다? 물질.
자,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물 잠자리는 자, 음운 환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일어난다? 얘는 한자어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자, 고유어입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지금 발음이 지금 뭐가 왔는데 자, 물, 리을, 그 다음에 여기 지읒, 잠자리 왔지만 자, 이런 경우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형사형 어미. 자, 관형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은는 을던과 같은 그 중에 을이 나와 있네요, 지금. 자, 리을 뒤에 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체언이 올 때 자, 된소리가 일어나는데 자, 체언이 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얘는 관형어가 되는 거니까 관형어 뒤에 얘는 당연히 관형어를 못 꾸며줘요? 체언을 꾸며주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체언이 왔습니다. 자, 이때 살 것인데 사다라는 거 아시죠? 물건을 구입하다 할 때 사다에다가 자, 리얼을 붙였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걸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 녀석은 사다. 자, 플러스 리얼이 붙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뭘 꾸미는 거야? 것을 꾸미는데, 이 것은 뭐가 되는 거? 자, 의존 명사. 자,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 바로 체언입니다, 체언. 자, 이 경우에도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조건에 만족을 했으니까, 자, 기억이, 자, 이렇게 껏 해가지고, 지금 된소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세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된소리 되기는 음운 환경 외에도, 자, 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는 용언의 어간이라는 거, 두 번째 한자어가 오거나, 또는 관형사형 어미가 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조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래 A 부분인데, 자, 한편 명사와 명사가 결합을 하여 합성 명사가 될 때, 자, 합성어네요, 그럼. 이때 된소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코, 명사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등이라는 것도 명사입니다. 이때 이것이 발음이 될 때 코, 등으로 발음이 되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된소리 또는, 자, 이 디귿이 붙어 있네요. 이건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ตึ 해가지고, 여기도 된소리가 됐습니다. 자, 손바닥의 경우에, 자, 손과 바닥이 결합을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된소리가 됐습니다. 이때, 콧등처럼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자, 모음으로 끝났단 말은 받침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받침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말이네요. 자, 받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받침, 여기 없죠? 여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 받침이 없고, 자, 또 한자어끼리 결합이 아닐 때는, 자, 이때 콧등과 같이 코도 우리말이고 등도 우리말. 자, 이럴 때 사이시옷을 표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원래 발음이 될 때 콧등으로 발음하는데 된소리로 적지 말고 표기를 할 때는 이걸 만약에 이걸 다시 이렇게 적게 되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콧등에서 이렇게 코로 해서 콧등으로 적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디귿을 또 해가지고 콧등으로 적을 건지 되게 복잡해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발음은 된소리로 발음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사이소리 시옷을 그냥 써서 발음을 해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 녀석을 어디로 옮겨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뭘 표기한 거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합성 명사가 되면서 된소리가 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시옷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 사이시옷 표기입니다. 이러한 된소리 되기는 두 단어가 대등한 관계일 때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대등한 관계, 자, X 쳐버리겠습니다. 이때는 안 일어나고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럼 일어나냐? 자, 이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단답형 형태의 문제로 해서 여러분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자, 여기 시간이나 앞말이, 뒷말의 시간 또는 장소 또는 용도 등을 나타낼 때 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단답형으로 여기다 쓰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간, 장소, 용도. 자, 그래서 이 용도라는 건 어떤 쓰임새를 얘기합니다. 쓰임.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그 이유는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관련이 있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 훈민정음 언해본 부분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중세국어에 보시면 자, 시옷. 자, 이게
관용격 조사라면 현대 국어로 따지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뭐의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손바닥은 자, 옛날에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옷이 있었네요, 지금. 바당이란 말이 지금의 바닥. 이걸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나누면 손 플러스 시옷 플러스 바당. 즉 손의. 자, 현대국어로 해석할 때 뭐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시옷을 의로 해석하라고 했죠? 자, 손의 바닥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시옷의 흔적이 자, 다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자, 손을 이쪽 왼쪽에 있던 녀석을 이걸 외려 뒤로 앞으로 당긴 게 아니 뒤로 밀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시옷과 비읍을 어떻게 했어? 같이 합용병서. 이 병서라고 하는데 자, 지금 뭐하고 뭘 합쳐가지고 시옷과 비읍. 원래 시옷은 앞에 있었던 녀석이고 바닥할 때 비읍은 뒤에 있던 녀석이잖아요. 이 두 녀석을 자, 노란색으로 그냥 칠할게요. 자, 어디? 자, 여기 있는 자, 시옷과 요 바 있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바 형태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옛날 관형사 영어이 의가 없었어요. 관형격 조사 의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냥 시옷을 가지고 우리가 자, 옛날에 나오긴 했지만 그중에 시옷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자, 이때 자, 손에 여기 시옷이 있고 자,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없으니까 자음 요 녀석을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자, 이렇게 바 요 형태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자, 이 합용 병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뭐로 표기했다? 자, 이것을 바 형태로 해가지고 된소리 형태로 지금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결국 음운 환경이 같은 손발에서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대요. 자, 왜 안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이런 된소리가 일어나기 위해선 시간이나 장소나 용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아까 손의 바닥 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요? 장소에 해당이 되죠? 손의 바닥이란 장소를 나타내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는 손과 발 할 때는 과가 되는 거니까 대등한 관계에서는 아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 이 경우는 안 일어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됐네요. 자, 요 대등한 관계 손과 발 과로 해석이 되면 이때는 사이시옷이 일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과 발은 관용격조사 연결된 관계가 아니다. 자, 의로 연결되지 않고, 자, 관용격조사 아까 의라고 했어요. 자, 이것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과. 자,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지금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된소리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선택지 1번. 밥을 먹다와 눈을 감다에서 일어난 된소리는 용언에서만 일어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용언에 일어나는 조건 우리 위에 보시면 몇 번째 조건 중에 하나 있었죠?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용언이란 단어 집어넣었죠. 용언은 아까 동사, 형용사를 우리가 용언이라고 했는데, 자, 그 위에 조건 일반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자, 국밥을 먼저 보시면, 자, 국밥인 경우 네 번째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경우는 자, 앞에 기억이 왔고, 받침이 기억이고, 뒤에 비읍으로 시작을 할 때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도 된소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밑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자, 얘는 국은 명사, 밥도 명사죠? 이거는 기억, 비읍이 만났는데 얘는 용언, 동사, 형용사가 아닌데 얘는 뭐가 일어났다?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죠. 맞나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먹다, 감다에서 일어난 된소리 되기는 자, 용언에서만 지금 일어나는 유형이 있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지금 둘 다 먹다, 감다니까 자, 둘 다 이건 동사니까 이건 용언은 맞아요. 그런데 기억과 디귿인 경우는 자, 기억과 디귿은 아까처럼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밥. 자, 요 경우에도 이렇게 아니면 다른 기억과 디귿.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기억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문이 뭐가 있었냐면
자, 용언의 어간에 뭐가 온다면, 자, 용언의 어간, 자, 니은이나 미음 받침인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는 요 밥을 먹다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용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래에서 뭐 말다툼부터 해가지고 이거 쭉 보시면 밀도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경우와 좀 다르다는 거. 자, 한자이기 때문이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밀도는 이게 뭐가 돼요? 자, 이거 한자어가 주어졌죠? 자, 한자이기 때문에 납득과 같이 비읍 받침 뒤에 디귿이 오는 의문한 경우는 예외 없이 된소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맨 위에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겠네요. 어디 있습니까? 자, 바로 여기 세 번째 줄에 납득의 비읍, 그 다음에 여기 디귿, 이것이 왔으니까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개와 달리 줄 것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것은, 자, 주다에다가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관형사 영어이 리얼이 붙어 있고, 자,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 자, 여기는 기억이 결국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발음을 해보면, 자, 자,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삶과 죽음의 이때 삶과 달리 고기를 삶고 해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 이것이 용언이라고 했는데, 자,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다 발음을 못하니까 하나는 생략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는 이렇게 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용언의 어건 삶다, 용언이 이제 미음이나 니은 받침 다음에 기억이 와도 뭐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는 규정. 삶고. 자, 찾아가 올라가 볼까요? 어디 있었어요? 자, 윗부분에 올라가시면, 자, 이게 첫 번째 용언에서 여기 있네요, 지금. 아, 요 규정입니다, 지금. 리을, 미음이 대표음 뭐로 발음이 되더라도, 자, 이렇게 미음으로 발음이 되더라도, 이때 뒤에 오는 기억이 쌍기억으로 변합니다. 이 조건.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에? 여기는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반드시, 미음인 용언 같은 경우는 그 제한 조건이 받침 니은이나 또는 미음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기억 받침인 경우는 용언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예외 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12번에 갑니다. 자, A를 바탕으로 했어요. 자, 공부빵 할 때, 공부라는 단어에다 빵이 결합이 됐는데, 자, 된소리가 일어났네요. 자, 이렇게 결합을 한 것 같고, 자, 아래 플러스 집, 콩밥, 그 다음에 아침밥, 그 다음에 논밭, 그 다음에 논바닥, 그 다음에, 자, 불고기, 자, 물고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합성어들이 일어났거든요. 합성 명사들인데, 자, 이 중에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은 공부방에서 여기 된소리가 일어난 이유는 공부가 뒷말의 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방. 용도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이 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자, 맞네요, 지금. 자, 용도. 자, 아래 플러스 집은 자, 시옷을 받침으로 표기한 것은 콧등에서처럼 사이 시옷을 표기한 것과 같은 이유. 자, 원래는 이걸 어떻게 나눈다면, 자, 이 녀석도 아래 이렇게 해서, 자, 받침이 없죠? 자, 플러스 요거에도 집 이렇게 결합을 한 녀석인데, 자, 발음을 해보니까 이 녀석도 어떻게 됐어? 자, 없었던 뭐가 여기 추가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쌍지읒이 돼버렸죠? 자, 이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다 사이시옷을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랫집이 된 겁니다. 자, 3번 콩밥과 달리 아침밥에서 된소리가 일어난 이유는 아침이라는 게 뭘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 시간, 장소, 용도의 경우는 사이시옷을 된소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논바닥과 달리 논밭에서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두 단어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 대등한 관계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 논밭인 경우는, 자, 이것은 안 일어납니다. 자, 하지만 논바닥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는, 자, 위에서 정리해 볼까요? 자, 원래 여기 시옷이 이렇게 있다가, 그렇죠? 자, 어디, 자, 원래 여기 있던 여기 논하고 이렇게 시옷이 붙어 있다가, 자, 이 시옷이 누구와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 나눌게요, 다시. 자, 논 플러스 시옷 플러스, 자, 요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아까 손바닥과 뭐 이걸 바닥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자, 그런데 시옷과 비읍이 결합을 해서 이게 뭐로 바뀌고요? 자, 시옷, 비읍, 이렇게. 그리고 이게 현대 국어로 다시 오면서 뭐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논의 바닥, 이렇게 의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네요, 그럼. 자, 5번에 보면 불고기에서 물고기와 달리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중세국어의 불 플러스 시어 플러스 고기로 분석. 불의 고기인가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고기니까 물의 고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물에 사는 고기. 자, 이건 불에 사는 고기라는 말은 없잖아요. 불로 익힌 고기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에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까? 자, 시간에도 해당이 될 수도 없고, 자, 두 번째, 장소에도 해당이 될 수 없고, 용도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걸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로 해석이 안 되니까 시옷을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지금 시옷이 만약에 이게 적혔다면, 자, 이 경우는 이것을 시옷 플러스 기억해갖고 이렇게 물고, 꼬가 됐다가 이렇게 꼬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시옷이 적을 일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에 사는 고기에 갖고 의로 해석이 돼서 이때 시옷을 적어도 됐지만, 불고기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의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적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불고기를 지금 발음대로 쓰면 이건 말 그대로 기가 그대로 써야 되는 거고요. 얘는 된소리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고기. 자, 외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불고기 쪽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고기 부분에서 이때 같은 경우 여기다 이렇게 시옷을 여기다 쓸 수는 있겠죠. 자,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